엄마는 왜 2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연락 안 하셨어요? 나도 하고 싶었어. 매일 전화기를 잡았다가 놓았단다. 그럼 왜요? 왜 누르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필요했어요. 애들 낳고 힘들 때, 남편이 아플 때,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엄마는 안 계셨잖아요. 20년 동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은 모녀.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색함과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공기. 한때는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모녀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20년이나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다시 만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집과 후회,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68세.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했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정숙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큰딸 수진이 42세. 하지만 이정숙은 20년 동안 딸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반대했고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딸은 연락을 끊었고 이정숙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둘 있다는 것도 SNS를 통해 몰래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20년 전 딸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봄, 이정숙은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이정숙은 신규 교사였죠.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22이 되던 해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말이죠. 수진이는 집에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 옆에 선 남자는 25살 미술학도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물감 자국이 묻은 셔츠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우라고 합니다. 이정숙은 그 남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 물감이 끼어 있는 손톱 말이죠. 미술을 한다는 건 이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였죠. 우리 결혼하려고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결혼할 거예요. 다음 달에. 너 제정신이니?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정숙의 손을 잡았지만 이정숙은 뿌리쳤죠. 그 남자가 뭘 할 건데? 그림 그려서 너 먹여 살릴 건가? 엄마! 나는 반대야. 절대 안 돼. 이정숙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는지는 수진이가 알 리 없었습니다. 이정숙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었죠. 시집 올 때 가진 거라곤 이불 한 채뿐이었고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어서 이정숙도 일을 해야 했고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친정어머니에게 떠넘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이정숙은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말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수진이는 꼭 좋은 데 시집 보내자. 그 약속을 이정숙은 평생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민호 오빠 재능 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할 거예요. 재능으로 밥 먹고 사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 돼요. 그런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이정숙은 딸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나라고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 살지 마세요. 결국 수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정숙과 남편에게도 청첩장이 왔죠. 남편은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식인데. 나는 안 가요. 당신 혼자 가세요. 여보,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축하해 줄 순 없어요. 이정숙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 혼자 식장에 갔고 이정숙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지금 68세입니다. 5년 전 교직을 은퇴했고 남편은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이정숙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TV를 봅니다. 요즘은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천천히 올라가야 했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나이를 실감했죠. 그럴 때마다 이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면. 하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정숙에게는 친구가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이 교사 생활을 했던 동료들이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식당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수진이는 잘 지내? 잘 지내겠지. 친구는 손주 사진을 꺼내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손주 봐. 이번에 100일이야. 예쁘네. 너도 손주 있잖아. 몇 살이야? 사진으로만 봤어. 아직도 연락 안 하니?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딸의 SNS 계정이었죠. 딸은 가끔 일상을 올렸습니다. 아이들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죠. 이정숙은 그걸 몰래 보면서 딸의 삶을 엿봤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이 됐고 손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 컸구나. 이정숙은 한 번도 손주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까 말이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정숙은 가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를 눌러보려고 했죠.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 수진이가 받아줄까?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딸이 차갑게 대할까봐 말이죠. 그래서 이정숙은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정숙은 딸을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후회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결혼식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통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정숙은 혼자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생각만 더 간절해졌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엄마, 이정숙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고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무겁게 깔려 있었죠. 엄마,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아니, 괜찮아.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요. 민우가 남편이요. 암이래요. 뭐라고? 위암 3기요.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상태가 안 좋아요. 병원이 어딘데?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엄마, 내일 갈게. 몇 시에 가면 되니? 이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래요.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남자 김민우. 20년 전 이정숙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미술학도 말이죠.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으니 제대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옷장을 열고 회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딸은 어떤 모습일까? 42살이 됐으니 많이 변했겠죠. 손녀는 대학생이고 손자는 고등학생이라고 SNS에서 봤는데 그 아이들이 자신을 외할머니로 받아줄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못 잔 얼굴이 보였고 화장을 했지만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습니다. 진정해, 이정숙.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정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7층으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이정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8세의 늙은 여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말이죠. 딸은 엄마가 이렇게 늙은 걸 보고 뭐라고 할까? 7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죠. 복도 끝에 선 여자. 이정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딸의 모습이 선명해졌죠. 22살이었던 딸은 이제 4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딸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이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20년 동안 쌓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만 나누고 수진이 앞장서서 걸었고 이정숙은 뒤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정숙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많이 지쳐 보였죠. 병실 앞에 도착했고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남자가 한 명 누워 있었습니다. 김민우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사위였죠. 김민우는 수척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20년 전 이정숙이 반대했던 그 청년은 이제 45살이 됐고 암 환자가 돼 있었습니다. 김민우는 이정숙을 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저를 한 번도 인정 안 하셨죠? 결혼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애들 학원비 없어서 알바 3개 했어요. 김민우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소가 섞인 말투였고 이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이 남자를 그리고 딸을 20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 남자가 뭘 할 건데? 그림 그려서 너 먹여 살릴 건가?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이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갔죠.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딸을 외면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정숙은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잠시 후 수진이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카페로 향했고 커피를 주문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커피만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딸을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밝았던 딸은 이제 지쳐 보였고 웃음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죠.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정숙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딸의 20년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말투, 딸의 지친 얼굴,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정숙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지만 꺼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먼저 올라가자고 했죠. 옥상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수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정숙은 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딸은 난간 너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엄마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엔 오실 거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없어지나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애들 낳고 힘들 때, 남편 아플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이정숙은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와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그림을 그렸지만 팔리지 않았고 전시회를 한번 하려면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갔죠. 수진은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째를 낳고도 육아휴직 없이 일했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도 못 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정숙은 오지 않았죠.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온 게 너무 서운했거든요. 이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자신을 기다렸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만 후회했던 게 아니었죠. 딸도 엄마를 보고 싶어 했고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외할머니 이야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외할머니는 아빠를 싫어하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정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되지 못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래도 잘 살았잖아.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도 전시회 했다며. 애들도 대학 가고. 잘 살았다고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민우가 전시회 한번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낮에는 학원에서 미술 가르치고 밤에는 그림 그리고 몸 망가진 거 모르세요?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생활비, 병원비 어떻게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잘 산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힘들 때 전화 한 통만 해도 됐을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정숙은 무너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딸을 혼자 두었고 딸은 20년 동안 홀로 버텼습니다. 미안하다.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눈물이 흘렀죠. 이정숙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죽을 수도 있대요. 의사가 그러는데 3기면 5년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된대요. 이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라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수진이 이정숙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진은 이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안는 딸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렸고 이정숙의 가슴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이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안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정숙은 이제라도 딸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실에 들어가면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다시 병원으로 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진을 보내고 자신이 민우 곁을 지켰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이정숙에게 냉담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이정숙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링거를 갈아주고 물을 따라주고 식사 시간에 죽을 떠먹여주는 일만 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응, 왜 이러세요? 20년 동안 없다가 왜 갑자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정숙이 물을 주면 받아 마셨고 죽을 떠먹여주면 입을 벌렸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죠. 이정숙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정숙은 처음으로 손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손자 지훈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정숙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숙도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이었으니까요. 지은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외할머니 맞으시죠? 응, 외할머니란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엄마한테 사진으로만 봤어요. 미안하다. 이정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이정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안아본 것도 처음이었죠. 지훈이도 다가와서 어색하게 인사했고 이정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정숙은 손주들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고 지훈이가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면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지은이는 이정숙을 외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훈이는 가끔 농담도 던졌습니다. 이정숙은 수진의 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수진이 평생 살림을 어떻게 꾸려왔는지 보였죠. 이정숙은 집 청소를 돕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정숙은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항암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상태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죠. 수지는 매일 불안해했고 이정숙은 딸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곁에, 사위 곁에, 손주들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돌아가고 이정숙만 남아있을 때였죠.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숙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이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매일 병원과 수진의 집을 오갔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기분이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진도 조금씩 엄마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손주들도 외할머니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항암 치료가 끝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정숙과 수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이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희망적입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딸을 부축했고 수지는 이정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병실로 돌아가서 민우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도 달려와서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정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우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죠. 이정숙은 매일 수진의 집에 가서 민우를 돌봤습니다. 영양식을 만들어주고 약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러 나가고 집에 둘만 남았을 때였죠.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응? 고맙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오셔서 저를 돌봐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장모님한테 저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수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정숙의 반대가 당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미술학도였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니까요. 장모 입장에서는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이해한다고 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 어려우셨을 거고 손주들 보고 싶으셨을 텐데 이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하죠.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민우가 일어나서 이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정숙을 안았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모두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도 후회도 서운함도 모두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남편과 엄마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웃었죠. 이정숙은 딸을 받고 손짓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20년 동안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이와 지훈이도 함께였습니다. 이정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식탁에 올랐고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민우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다고 말이죠. 수진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님, 외할머니 이제 자주 오실 거죠? 그럼 매일 올게. 와, 좋다. 지훈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어요. 이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말이죠. 밤이 되어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그냥 다 수진이 이정숙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이정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이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말이죠. 이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고 체중도 늘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은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었죠. 수지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정숙이 옆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이제 수진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수진의 집에 가서 아침을 준비했고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가기 전에 외할머니가 만든 아침을 먹었고 지훈이는 수능을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정숙은 손주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진의 집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먼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응, 애들 밥 먹여야지. 매일 이렇게 오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게 행복이야. 식탁에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밥을 퍼서 나눠줬고 지은이가 국을 떴습니다. 지훈이는 김을 구워서 밥 위에 올렸고 수지는 반찬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웃으며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이정숙에게는 특별했습니다. 2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민우는 작업실로 출근했고 수지는 학원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할 일이 있고 챙길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시장을 걸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민우가 좋아하는 고등어인데 그래, 사자. 지훈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야겠다. 응, 많이 사. 두 사람은 이것저것 사며 시장을 돌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이정숙은 딸과 함께 장을 보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고등어를 굽고 이정숙이 나물을 무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지훈이가 농담을 했습니다. 민우는 전시회 준비 이야기를 했고 수지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내일도 오시죠? 당연하지. 매일 올 거야. 좋다. 외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도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자취할 건데 가끔 반찬 가져다 주실 거죠? 그럼 매주 갖다 줄게. 와, 최고. 이정숙은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자신을 편하게 대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민우도 이제는 이정숙을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수지는 매일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을. 내일 또 올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이정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정숙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위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말이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손주들을 챙겨주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정숙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멀리 수진의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갈 것입니다. 딸과 사위와 손주들을 만나러 말이죠. 이정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았습니다. 이정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딸의 집에 가기 위해서 말이죠. 이정숙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이제라도 용기를 냈고 딸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응원합니다.